네, 안녕하세요. 청인 인베스트먼트 신용환 전문가입니다. 2019년 1월 21일 교육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육방송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청인 인베스트먼트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청인 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교육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방송의 제목은 수소차 관련주 매매 수익률 40%의 비결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수소차 섹터가 굉장히 핫하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소차 섹터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셨을 겁니다. 저번 한 주는 이제 수소차 섹터가 독보적으로 상승하였고요. 자, 오늘도 독보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수소차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항상 성공적으로 매매를 수행한 투자자, 그리고 매매를 실패한 투자자,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분류 중에서 성공적으로 매매를 수행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고요. 저를 잘 따라오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셨습니다. 실제 트레이딩 레코드를 보시면 자, 이제 기간이 12월 17일, 작년 1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이제 기간이고요. 지금 네모 표시로 된 종목들이 수소차 관련주들입니다. 이 관련주들 총 매매 누적 수익률이 39.96%, 거의 40% 육박하고요. 자, 승률은 70% 정도 되고요. 자, 손익비가 2.3%입니다. 2.3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던 건 저만의 매매 전략을 세우고 원칙에 의거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교육 방송을 통해서 저의 매매 전략을 공개를 하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략의 핵심이 되는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이 총 4가지의 조건을 설정해 두고 이제 세 가지 혹은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미리 갖춰 놓는 이유는 첫째로 이제 매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함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리 세워둔 원칙을 최대한 지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투자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 계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는 것은 단기 매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요. 자, 최대한 투자 원칙을 지키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단기 매매 조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각 조건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트레이딩 전략 혹은 매매 기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분류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전략은 추세 추종 전략. 이게 추세 추종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역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자, 추세 추종 전략은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상승 추세의 중간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전략이고요. 자, 역추세 전략은 주가가 급락을 할 때 평균 회귀 현상을 노리고 진입하는 매매 전략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추세 추종 전략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 중간쯤에 진입을 하는 전략이고요. 자, 역추세 전략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제 반등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역추세 전략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추세 추종 전략을 선호하고요. 제가 만든 모든 트레이딩 전략은 거의 대부분 추세 추종 전략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서 이제 사용하는 매매 전략은 자,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돌파 전략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레리 윌리엄스고요. 이 사람이 만든 변동성 돌파 전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전략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가격이 움직임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시점에 빠르게 진입을 해서 짧게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교육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돌파 전략에 대한 진입 청산의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진입 기준은 전일 레인지, 그러니까 레인지라는 거는 고가와 저가,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인데요. 자, 전일 레인지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당일 시가에 더하고요. 주가가 이 값을 돌파하면 즉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시가에 전량 청산하는 방식인데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캔들이 있죠. 자, 고가가 130원이고 전일 캔들을 봤을 때 전일 고가는 130일이고 전일 저가는 100원입니다. 그럼 레인지가 130원 마이너스 100원이니까 30원이 되겠죠. 그리고 K는 가중치입니다. K는 전 0.3으로 잡고요. 자, 웨이트는 이제 레인지와 K 값을 곱한 값입니다. 자, 30원과 0.3을 곱하면 9원이 되겠죠. 근데 오늘 시가가 110원에 출발했다면, 자, 변동성 돌파 전략에서 엔트리 값은 시가와 웨이트 값을 더한 119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전일 레인지의 K라는 가중치를 곱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가가 전일 레인지와 가중치를 곱한 값에 당일 시가를 더한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시점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 값에 따라서 진입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자, 보수적인 트레이더는 K 값을 높여서 이제 진입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요. 자, 공격적인 트레이더라면 K 값을 낮춰서 진입 가격을 낮춰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저는 K 값을 0.3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10일 주가 이동평균을 구하고요. 자, 10일 이동평균의 최근 3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추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평선은 이제 주가의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평선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면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높다고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고요. 자, 이평선이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향후에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자, 매수를 보류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동평균선은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구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반드시 상승하지 않고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의 가장 큰 취약점인데요. 저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일 이동평균의 3일 추세와 실시간 주가를 반영한 10일 이동평균의 3일 추세를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을 때 진입을 합니다. 실시간 주가를 반영한 10일 이동평균의 3일 추세를 반영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면 지금 당장 추세가 꺾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가를 이제 실시간 주가를 대입을 해서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윗꼬리의 길이를 보고 추세의 강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캔들에서 꼬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추세가 강한지 혹은 약한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양봉 캔들을 비교를 해보면, 자, 꼬리가 짧은 캔들일수록 이제 상승 추세가 강해 보이시죠?
자, 그리고 꼬리가 짧을수록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제 맨 오른쪽 캔들 형태가 이제 추세 추종형 단기 트레이딩에 가장 적합한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은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듯이 주가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을 때 빠르게 진입을 해서, 그리고 진입한 이후에 강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야만 수익이 나는 전략입니다. 자, 이러한 전략의 특성 때문에 꼬리가 짧을수록 강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맨 오른쪽 캔들 형태를 나타내고 있을 때 빠르게 진입해서 수익을 청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은 조건 3번인 추세의 강도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트레이딩 기법 강사들이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터지는 구간을 공략하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차트는 GMB 코리아 차트인데요. 자,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이 시점에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간. 그리고 밑에 있는 차트는 우수 AMS 차트인데요. 장대 양봉이 터지고 거래량이 같이 터지죠. 이때가 진입 적기라고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말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거래량이 추세의 강도를 높여주는 요소로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 거래량이 더 계속 많아지면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표가 거래량이 많을수록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당일 거래량이 당일 거래량을 포함한 5일 평균 거래량을 초과를 할 때로 잡고 있고요. 자, 기존의 1, 2, 3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면서 마지막 조건이 이제 거래량까지 터질 때 이제 개별 종목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차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략 30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각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색깔이 표시를 하게 해두었습니다. 자, 1단계는 빨간색, 2단계는 뭐 파란색, 3단계는 녹색, 4단계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고요. 저는 3, 4단계에 진입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저번 달부터 지금까지 꽤 괜찮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각 조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실전에 응용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거 섹터 ETF를 가지고 상대 모멘텀을 측정을 해서 어떠한 sek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제 러프하게 판단을 합니다. 섹터 내에 편입되고 있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타이거 ETF만을 가지고 이제 어떤 업종과 섹터가 상승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를 위주로 이제 이렇게 판때기를 구성을 해서 어떤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러프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섹터 내에 편입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 하락 비율, 그리고 손익비들을 계산을 해서 어떤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제 빠르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세 섹터를 판단을 했으면 이제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차 섹터에는 이렇게 30종목들이 있다고 편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소차 섹터가 강세를 나타나고 해서 30개 종목들이 전부 이제 3단계 혹은 4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종목이 그렇게 다 많지는 않죠. 한 3분의 2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됐는데 나머지 종목은 이게 신호가 안 떴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종목이 신호가 뜨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 이제 운용하시는 자금이 뭐 억대 단위면은 뭐 신호가 뜬 종목들 다 매수를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제 자본금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가 뜬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단계에 진입한 종목이라고 해서 이 종목을 매수했다고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 4단계에 진입한 종목 중에 한두 종목, 많으면 두세 종목을 선별을 해서 진입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비법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법을 가지고 저는 이제 변동성이 큰 수소차 종목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를 했고요.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를 해서 급등을 할 때, 거래량이 털질 때 이제 거의 매도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법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쉽지만 이 비법은 저만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조건 3번에 캔들의 꼬리, 그리고 진입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비법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캔들의 꼬리와 진입 타이밍에 거의 수익률과 승률과 손익비가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이 비법이 거의 이제 이 수익률의 거의 8, 9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청인 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매매를 직접 해보시는 것을 이제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교육적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회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뭐 타 경쟁업체들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매매하시는 뭐 투자자분들 계시지만, 일단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항상 이제 투자 프로세스를 갖추시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그냥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고 감정적으로 매매를 했으면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거라고 전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 매매는 뭐 기술적인 그런 트레이딩 그 스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등하면은 이제 그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은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이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에서도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못하고, 뭐 이제 지금 진입 타이밍이 아닌데 감정이 휘둘려서 바로 매입을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로세스를 갖추고 매매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타 업체에서 이제 수소차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합니다.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프로세스가 저처럼 이제 프로세스가 갖추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주식 시장에 굉장히 오래 몸 담으셔서 경험적인 측면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스킬을 굉장히 높여서 매매 승률이나 손익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 계좌 건전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제 매수 신호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매수 신호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만원이 지금 현재가 만원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가 만원이면은 뭐 한두 틱 아니면 혹은 막 5틱 6틱 밑에서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는데, 그걸 터치하고 그냥 딱 진짜 터치만 하고 올라가면은 그거를 매수가 됐다고 해서 그걸 또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터치를 했다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매수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이 호가를 터치를 했다고 이제 매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가 만원이면은 그냥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두세 틱 이렇게 올려서 드립니다. 저도 웬만하면 현재가에 드리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다 잡으시라고 이제 두세 틱 올려드리거든요.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지
예, 회원님들까지 이제 저 회원님들 모두 다 같이 매수를 할 수 있고 다 같이 수익 계산을 해서 다 같이 웃을 수 있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경쟁력으로 이제 저는 보는데요. 뭐 이런 프로세스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권사 직원들 외에 증권사 직원들이나 뭐 자산운용사 분들 외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프로세스를 공개를 하더라도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고요. 그리고 따라한다고 해서 이제 각 트레이더마다 성향이 있고 시장을 보는데 이제 디테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 값이 아까 그 레리 윌리엄스의 K 값이 있었죠. 이 K 값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르게 바꿀 수 있고 자, 이동평균선도 10일 이동평균선 쓰느냐 5일 이동평균선 쓰느냐 자 이런 거 다 달라지고요. 꼬리 길이 강도 이것도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런 캔들을 선호하니까 자, 이처럼 자, 각 종목과 시장을 보는 디테일이 트레이더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항상 프로세스를 갖추고 매매를 하는 이제 업체가 이제 저희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있긴 하겠죠. 그분 뭐 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 이제 뭐 수소차 매매 그 트레이닝 레코드를 보시면 항상 그 사람들이 이제 수소차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매수를 했고 어떻게 청산을 했는지 그런 확실한 그런 기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매수는 확실하게 이렇게 매수 조건은 확실하게 이제 공개를 해드렸고 매도 조건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것도 비법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거 매수와 매도 조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데 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걸 보시고 이제 나중에 한번 차별화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제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에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 내셔서 다른 회사와 저희 청인 인베스트먼트 매매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교육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금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